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한국차가 잇따라 스페인 순찰차로 선정되자 일본이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경쟁하던 일본차를 제치고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가 선택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도요타 등 일본 업체들은 스페인에서 선두를 달려왔고 하이브리드는 특히 그들의 자존심이었기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설명입니다. 스페인 당국은 직접 한국차를 리스구매 자신들 SNS에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국차의 이미지 개선 효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범인을 쫓는 차이니만큼 성능이 뒷받침됐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아 스포티지 또한 스페인 순찰차로 투입된 바 있는데 최근에는 기아 전기차 EV6까지 스페인 관용차로 선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에는 놀라운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물류대란에도 기아와 현대차가 스페인 점유율 1, 2위를 한 것입니다. 올 3월부터 시작된 스페인 물류대란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판매와 인도를 사실상 올스톱하게 만든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 현지법인은 수십 년간 밀접하게 관계를 유지하던 딜러들과 24시간 연락 체계를 가동했고 출고 가능한 차량부터 즉시 공급이 가능했습니다. 우왕좌왕하던 도요타와 달리 실시간 연락망을 가동해 적극 대응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한국차가 1, 2위를 했고 선두를 유지하던 도요타는 5위로 주저앉은 상황입니다. 기아는 지난해 스페인 시장에서 총 5만 5천 대를 팔아 전년 대비 20% 성장한 바 있는데 올해는 더 큰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한국차는 이미 일본을 앞지르는 모습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올 1분기 기아가 도요타를 제치고 영국에서 판매 1위를 했을 정도입니다. 현재 일본차에 대한 이상 조짐은 그들의 주력 시장인 동남아시아, 중국, 호주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현대차의 인도네시아 진출에 고웃음을 친 바 있는데 현지 모터쇼에서 놀라운 반전이 나타나 멘붕에 빠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10개국을 대표하는 국가이자 인구 기준 세계 4위 약 기억 8천만 명인 나라입니다. 도요타, 다이하츠, 혼다 등 일본 브랜드들은 일찌감치 이곳에 자리를 잡아 점유율 9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동남아 주요 시장 전체로도 일본 업체들이 70% 이상을 장악했을 정도입니다. 작년 기준 인도네시아 88만 대, 태국 75만 대, 말레이시아 50만 대, 베트남 27만 대, 필리핀 26만 대 정도가 팔렸는데 대다수가 일본 차였습니다. 이는 일본이 현지 공장을 선점했던 것도 이유입니다. 그동안 아세안 자동차 시장 공략의 걸림돌은 관세였습니다. 일본 업체들의 지속적 로비의 완성차에 대한 역외 관세는 최대 80%나 됐던 것입니다. 이는 현지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 업체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였습니다. 아세안 자유무역 협정 FTA에 따라 부품 현지화율이 40% 이상이면 협정국 간에도 무관세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파고든 한국 기업은 현대차였습니다. 77만 제곱미터 부지에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이 지어진 상태입니다. 제품 개발 및 공장 운영비를 포함해 약 15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 엔진, 의장, 도장, 프레스, 모빌리티 센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1월부터 내연기관차 크레타를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달부터는 전기차 아이오니고의 생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니고는 인도네시아 국제모터쇼 인지를 통해 론칭됐는데 반응은 상당했습니다. 약 85만 원을 지불해야 구매 예약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전시 기간 800대 이상이 계약된 것입니다. 같은 기간 크레타 600대 계약보다도 월등히 많은 수치입니다. 이는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저조할 것이라 생각한 일본의 예상을 빗나가게 했다는 분석입니다. 전시회장 방문자 수는 37만 8천 명 정도였습니다. 전시 기간 총 6,800대 정도가 계약됐는데 현대차로만 1,500대가량이 팔린 상황입니다. 이는 과거 현대차 점유율이 1%도 안 됐다는 점에서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일본인들은 해당 소식을 접하고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터쇼에서 계약된 6,850대 중 11%가 현대 전기차라니 이는 일본계 메이커 앞에 새로운 허들이 생긴 것이다
라면서 말입니다. 도요타와 혼다도 차를 전시했지만 현지인들의 관심은 현대차로 쏠려 있었습니다. 일본 업체들이 쓸만한 전기차 하나 내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도요타가 선보인 차량은 미니밴 컨셉의 EV 차량이었는데 디자인이 형편없다는 핀잔과 함께 거의 한 대도 계약이 되지 않아 망신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회 충전으로 약 200km 정도밖에 달릴 수 없어 아이오닉에 반해도 못 미친다며 현지 관람객의 외면을 받은 것입니다. 특히 현대차는 전시 차량 옆에 로봇 게스풋을 함께 선보여 눈길을 끄기도 했습니다. 스풋은 현대차가 미국 도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해 선보이고 있는 로봇입니다. 결국 첨단 기술력과 흥행력에서 한국이 일본을 압도해 버렸다는 판단입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5 4개 모델을 선보였는데 가격은 6천만 원 선입니다. 현지 물가 수준을 감안하면 상당히 비싼 편이지만 그들은 돈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업체 중 유일하게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처음으로 생산된 아이오닉5에 서명식을 가졌고 현대차 깃발까지 흔들며 차량 생산의 감격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셀 합작 공장도 지난해 11월 첫 삽을 뜬 상태입니다. 약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2024년 상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5만 대분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연간 10기가와트씩 규모로 짓고 있는데 향후 전기차 시장 확대를 고려해 30기가와트씩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업체가 아세안 전기차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지난해 세계 전기 자동차 판매량은 처음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판매 대수가 약 460만 대로 나타났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은 310만 대 정도였습니다. 이는 하이브리드에 집중했던 일본차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징조가 보이는 곳은 일본이 주력으로 삼던 중국입니다. 지난해 도요타의 중국 판매량은 200만 대에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닛산이 138만 대, 혼다도 156만 대 정도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에서도 일본차의 설 자리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빠르게 전기차로 전환하며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3월 혼다의 중국 판매량은 전년 대비 33% 감소한 10만 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래서 3월 누계도 9.3% 감소한 35만 대 정도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혼다의 고급차 브랜드 아큐라가 중국 철수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아큐라는 혼다가 2018년 미국에서 중국으로 생산지를 옮겼을 만큼 사활을 걸던 차입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인들은 큰 충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요 시장으로 여겨지는 중국에서 철수를 하다니 문제다. 일본에서도 팔리지 않고 중국에서도 팔리지 않으면 어디서 팔아? 이런 반응입니다. 닛산 또한 1분기 중국에서 15% 판매가 감소하며 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4년 중국 시장에 진출한 렉서스도 지난 2년간은 성장이 크게 둔화된 상태입니다. 반면 한국은 사드 사태 후 중국에서 밀렸지만 세계적 경쟁력은 더 높아져 있습니다. 가성비와 디자인은 이미 일본을 넘어서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현대차는 2017년 이전만 해도 중국 시장에서 100만 대 이상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 사태 후 판매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35만 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인도 등에서 크게 성장하며 이를 커버하고도 남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즉, 이제는 중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성장했다는 분석입니다. 일본은 중국 시장만 믿고 미적거리다 뒤늦게 전기차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2일 혼다는 전기차 연구 개발에 5조 엔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모델 30개를 출시하고 연간 20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 10년 동안 혼다의 연구 개발비가 7조 엔 정도였다는 점에서 엄청난 투자 계획입니다. 2024년까지 전고체 배터리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중국 캐틀 등과 제휴를 통해 이템 전지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는 상용화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결국 중국 업체에 의존하겠다는 뜻입니다. 혼다는 중국에서 2027년까지
10기종의 전기차를 투입하고 일본 시장에는 2024년까지 100만 대 경이 V를 내놓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혼다가 선보인 디자인은 너무나 촌스러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이 헤매는 동안 한국차는 더욱 보약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5는 13일 뉴욕 국제오토쇼에서 월드카 어워드 3관왕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올해의 차, 올해의 전기차, 올해의 자동차 디자인에 뽑힌 것입니다. 이는 자동차에 시상하는 6개 부문 중 3개 부문을 휩쓴 상태입니다. 반면 도요타는 야리스로 세계 도시명 차에 선정됐을 뿐입니다. 이는 일본 내에서도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기세가 멈추지 않는군. 그건 유럽에서 도요타가 점유율에서 지고 있다는 뜻이다. 일본차는 실용적이지만 유감스럽게도 디자인은 한국이 위군요. 한국차는 불이 난다든지 비가 새는 이미지였는데 최근 개선된 것일까요? 도요타는 촌스러울지 몰라도 튼튼하고 망가지지 않는다는 이미지인데 5년 후 만족도를 알고 싶네요. 이렇게 자신들 차가 튼튼하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충격적 결함 소식이 들리는 곳은 일본입니다. 14일 미국에서는 렉서스의 안전 결함으로 46만 대의 리콜이 결정됐습니다. 소프트웨어 이상으로 안전장치가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호주 정부 또한 도요타 에어백이 주행 중 폭발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차량은 당장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고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도요타는 엔진 부품 결함으로 호주 법원으로부터 엄청난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집단 소송이 일어나 약 26만 대의 차량을 보상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상 차종을 구입한 전원의 청구액은 20억 달러 정도입니다. 결국 일본 차는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현대 기아차는 호주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호주로 13만 7천 대가 수출되며 전년보다 19% 성장세를 보인 것입니다. 기존에는 도요타와 마쓰다가 1, 2위를 했지만 한국이 곧 따라잡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현재 도요타 엔진 파손 리콜 소식이 화제가 됐습니다. 시엔타나 해리어, 고급 브랜드 렉서스 등 총 12개 차종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는 설명입니다. 다량의 빗무리들이 찰 경우 엔진으로 물이 흘러 파손이 되는 상황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3월까지 제조된 차량에서 나타난 문제라 심각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빠진 일본차. 한국은 신뢰와 기술로 이를 넘어서길 바랍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동남아 시장을 먹어야 한 동남아는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함. 인구도 많고 영국과 스페인에서 일본이 철수했잖아. 그래서 그런 거지. 스페인과 영국이 한국에 구애하는 이유가 있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스페인 국빈 방문 때 이미 스페인은 대놓고 일본과 손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도 그 연장선상이죠. 국가 브랜드 가치가 올라서 이런 효과도 나오는 것 같음. 스페인은 일본 비호호 국가로 생각하지. 국왕이 공장 유지해달라고 하고 세금 감면까지 해주었는데 일본이 스페인에서 공장 빼고 그 공장 현대가 인수 독도한 국당이라고 지도에 표시하고 표시된 지도 책 보여주고 일본은 좀 있으면 스페인에서 보기 힘들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